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영화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노잼진과 스포성수. 오동진 영화평론가,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동진입니다. 예, 오늘도 두 분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주고 청취자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5분 추첨해서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삼행시로 청취자 선물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영화 코너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네. 총선 전 개편에 의해서 삼행시 마지막이다. 네, 마지막. 그래서 삼행시 주제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삼행시 주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히 인기 있는 코너인데 이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청취율에 따라서 냉혹하게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럼요. 청취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예. 아니, 뭐 이제 총선의 계절이니까 뭐 총선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보자. 아마 이런 제작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선거가 잘 치러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저는 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만 이 코너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별 힘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마지막 삼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추첨해서 왓챠플레이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동진 평론가 영화 오늘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마지막이니까 예술 영화 할게요. 예술 영화. 예, 고흐 영원의 문에서라는 작품이고요. 예. 이게 사실은 작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배우가 윌렘 데포인데 예. 윌렘 데포가 이상하게도 상 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진짜 영화 좋은 배우인데. 정말 좋은 배우죠. 예. 항상 자신의 LA 집에 냉장고에 김치를 넣고 먹는다는 굉장히 친한파적인 예. 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 그 영화 제목이 고흐인데 그 화가 고흐 얘기합니까? 네, 빈센트 van 고흐. 네. 쌀이 나이. 죄송합니다. 소리가 아니라 스타리. 발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나 참.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제가 이게 문제군요. 이게 문제야. 넘어갈 땐 넘어갈 줄 알아야지.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윌렘 데포가 고흐 역을 하는 걸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빈센트 van 고흐 역은 윌렘 데포밖에 없었겠구나. 그 감독이 줄리앙 슈나벨입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 출신이 화가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화가가 영화 감독이 되는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줄리앙 슈나벨이 화가 출신이고 뭐 로버트 롱고 같은 뭐 감독도 화가 출신인데 줄리앙 슈나벨만이 사실 화가 출신의 감독으로서 계속해서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화가 출신의 감독답게 이번 고흐 영원의 문에서의 작품은 그림이 혹은 미술이 가장 영화 예술과 비슷하다. 그렇죠. DNA가 같은 줄기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예. 그동안 빈센트 van 고흐를 그린 영화가 많았잖아요. 네. 예. 기존 영화랑 다른 점이 있을까요? 윌리엄 데포가 있죠. 고흐의 내면이 어땠을까가 좀 많이 궁금들 하실 것 같고요. 특히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작품 활동에 몰두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정신병에 시달렸잖아요. 예. 그때 환경이 어땠을까? 그 마지막 과정이 어땠을까가 사실 좀 약간의 논쟁도 있고 해석의 여지도 좀 있는데 줄리앙 슈나벨이 화가 출신답게 화가적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설득력 있는 고흐의 마지막 생애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같은 작품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영화의 컷이 어느 순간에 작품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채도, 예. 조도 뭐 완벽하게 똑같잖아요. 고흐의 그림과 고흐의 그러니까 시점 쇼트로 보여주는 전원의 풍경이 영화 속에서 종종 일치하는 과정을 만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연출가의 정말 섬세한 손길이 아니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예술적 영감이 가득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술 영화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술 영화라고 하면 관객들에게는 외면받기 일수다. 관객들이 많이 보려고 하지만 극장이 좀 적을 뿐이죠. 네. 그래요? 좀 뭐랄까요 이렇게 롱타임으로 좀 상영이 돼야 되는 그런 작품인데 작은 예술영화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상영이 되고 있어서 꾸준히 관객들이 찾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관객 평을 좀 보니까 네. 뭐 영화 내용도 좋고 연기도 좋고 다 좋은데 카메라 기법, 무빙이 너무 어지럽다. 핸드헬드로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특징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정 쇼트가 거의 없고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무하고 예. 대부분 핸드헬드로 흔들리는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고흐가 들판을 굉장히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이동이 많고 고흐의 시점과 시선이 사실 자기의 내면만큼 흔들리는 어떤 시선이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의도적으로 줄리앙 슈나벨 감독이 핸드헬드로 찍은 것 같고 다소 좀 어지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너무 흔들리니까. 예. 그런데 그거 자체가 오히려 역설적인 현실감을 부여해 줍니다. 뭐 당연히 다분히 의도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격정적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영화도 그렇게 흔들리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흐의 기억하시잖아요. 그 강렬한 에너지의 해바라기 그림 같은 그런 전원의 풍경과 고흐의 그림을 이 영화에서 만날 수가 예. 있습니다. 감독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술은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성취하는 것은 굉장히 빛나는 무엇이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이다. 예. 우리 인생도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힘든 그 노정에서 성취되는 무엇인가는 굉장히 빛나는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거겠죠.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생을 보면 너무 힘들어서 주변의 예술가들에겐 절대 예술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생길 정도로 고된 역경의 길이죠. 그런데 사실 예술은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닌가 또 싶어요. 예. 우리가 사실 대중예술을 요즘 많이 만나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예술적인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너무 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버려지고 쉽게 소비되고 그런데 안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방금 대중예술 말씀하셨습니다. 예술이 원래 고난과 어려운 길인데 네. 이게 대중이란 단어하고 과연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 그런 뭐 논쟁은 예전부터 있어 왔으니까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랄까 정통의 예술과 원칙적인 예술가의 어떤 자세와 태도와 인생의 어떤 그런 면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좀 고전적인 의미의 예술혼 이런 것들을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행시 마지막 갑시다. 유튜브로 성우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너무 슬퍼지려 하네요. 막날이라고 하지 마세요. 총선 끝나고 다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선 끝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우님 당첨되셨고요. 김성수 씨 다시 한대요. 네. 기뻐해 주세요. 네. 근데 뭐 제가 워낙 영화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라서. 뭔 말이야 또. 6635님 갑시다. 지금 뭐하노? 막창에 한잔하게 나왔나? 가고 싶어.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네, 막창과 소주가 땡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 이동형도 나를 버리는구나 그러지. 막창. 막창 이런 좋죠. 날씨 괜찮지. 막창 좋아요. 막창은 대구가 유명한데. 그래요? 6645분이 하면 대구 분이신 거 같네요. 지금 뭐하노?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자연스럽네. 예. 맞다. 막창이 대구죠. 6635 당첨되셨고요. 자, 하나 더 갈까요? 네. 마지막이라니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잔 한잔 하시며 두 분이 위로하시길. 두 분이 서로 위로하세요. 막창에다가. 선배님, 우리 막창. 네. 좋죠. 소주 진짜 좋다. 예. 자, 이번 9730님, 세 분 일단 당첨되셨고요. 샵 0945번으로 다시 한번 받을 주소. 왓챠 플레이 받을 주소 남겨주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김상수 문화평론가의 영화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입니다. 예. 진짜 이 작품을 꼭 봐야 생각을 했어요.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I'm your father? I'm your father. 오늘 제가 영어를 많이 하네요. 여기서 진짜 이 I'm your father는 시리즈 전체로 꿰뚫고 있는 대사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몇 편째죠, 그러니까? 9번째 편이에요. 9번째인 거죠. 예, 순서도 9번째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이야기로도 9번째. 원래 순서가 4, 5, 6, 1, 2, 3, 그렇죠.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7, 8, 9. 7, 8, 9 이렇게 된 건데. 야, 이게 첫 시리즈가 77년이니까 4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렇죠. 첫
시리즈를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 영화를 볼 때 네. 야, 미국이란 나라는 엄청나다. 어떻게 이런 거를 영화로 찍을 수 있었을까? 저게 저렇게 실감나게 찍을 수 있나? 서부극을 우주로 가져온. 예. 근데 그게 특히나 죽음의 별에서의 그 전쟁 씬 있잖아요. 공중전 씬은 진짜 손에 땀을 쥐고 봤거든요. 예. 마지막에 부들부들 떨면서. 예. 그 충격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한테 안겨준 그들에게 아낌없이 마지막에 이 정도 영화라면 예. 이 정도 정도는 내가 안을 수 있다라고 보면서 헌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 근데 마지막이 그 너무 테리 재밌었어요. 피셔가 진짜 정말 매혹적인 공주잖아요. 예. 네. 근데 요즘은 그래도 다 늙은 모습으로 다시 나오죠. 캐리 피셔가 편에는 사실은 안 나오겠지만. 네. 이 9편에서요. 네. 사실은 찍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 돌아갔어요? 캐리 피셔가? 네.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을 이제 일부 그래픽으로 살려냈다고 저는 알았는데. 네 세대 배우가 돌아갔네요. 그럼요. 그러네. 예. 그래서 나도 마지막 방송이고. 이걸 꼭 봐야 돼요. 마지막 도대체 근데 너무 기술적으로 완벽한 게 저는 이걸 보면서 백두산하고 이제 이 영화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픽 기술로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미국을 최고죠. 따라잡았나 네. 이거를 백두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따라잡은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 능가했어요. 이상이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스타워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래픽이지? 모를 정도로 특히나 이 거대한 파도가 막 예. 그 몰아치는 장면에서 광선검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있어요. 렌하고 레이하고 이 장면은 악권 중에 악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작품에서 더 놀라운 것이 배우의 연기력이에요. 사실은 대부분 블루매트에서 예. 연기를 하잖아요. 네. 전체의 그림을 자기가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상을 통해서 연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연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물을 배경으로 그 안에서 연기할 때보다 상상을 통해서 연기하는 그 배우들이어서 저는 오히려 좀 높이 평가합니다. 뭐 배우들 그랬다면서 이러려고 배우가 된 거예요. 자괴감 그러니까요. 느낀다고. 예. 아담 드라이버가 또 나와서. 아담 드라이버 연기 너무 좋고요. 그렇죠. 네. 예. 워낙 좋은 배우인데. 예, 근데 스타워즈 시리즈가 1977년에 나왔고, 김성수 평론가처럼 여기 빠져든 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북미 흥행은 계속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흥행은 계속 내리막입니다. 그럴 이유가 왜 있을까요? 그러냐면 예. 일단은 4, 5, 6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 2, 3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도전이라든가 어떤 그 이야기에 있어서의 어떤 탄탄한 그 어떤 전설화의 과정들이 좀 부실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좌의 게임 같지 않은 거죠.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4, 5, 6편만 보면은 1, 2, 3편은 똑같은 거 또 하는 거 같네? 이런 얘기가 또 들고 그래서 8편인 라스트 제다이가 저주받은 명작이라고 얘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에 그 세계관들을 다 깨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반전과 충격에 팬들이 막 경악하면서도 야 이렇게 스타워즈 세계를 갖다 바꿀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또 평단에서는 엄청난 찬사를 보냈던 건데 예. 이번 마지막 편은 다시 원점으로 그러니까 77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원래 스타워즈 1편을 보면서 이제 홀리게 됐던 사람들은 이게 더 익숙하죠. 더 친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9편을 즐겁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스타워즈가 미국의 영화 산업의 지형도를 바꾼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조지 루카스가 1편을 만들고 번 돈이 9조거든요. 9조를 벌어서 이 사람이 딴짓을 안 하고 ILM이라는 특수효과 회사를 차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할리우드 영화의 특수효과를 다 담당을 한 거예요. 예. 그중에 하나가 조스예요. 스필버그의 조스죠. 그러니까 조스 같은 영화가 나오면서 이른바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의 트렌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이 스타워즈는 뭐 미국적 문화의 어떤 세계화를 꿈꿨던 작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세계화시킨 그런 뭐 그런데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스타워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스타워즈의 스토리가 굉장히 낡은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선과학이 명확하고 네. 대사도 어쩜 그렇게 유치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때 당시 77년도 당시의 세계를 날카롭게 그렇죠. 지적하고
거기서의 맹목적인 대결에 대한 종언을 선언을 했어요. 네네. 그런 그 어떤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루카스한테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건데요. 오죽하면 레이건 예. 시대의 그 미소 간의 맞습니다. 미 러시아 간의 그 전쟁이 스타워즈였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다지 변형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 정신을 또 담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얘기 안 하고요. 하도 스포 성수라고 하니까 이 대사는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또다시 제국의 함대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제국의 함대들이 다시금 저항군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그 무기들로 장비를 하고 다시 생겼는데 그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누군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항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대사를 하는데 이것도 명대사가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제 그 말 그대로는 아니지만 It is not navy, just people 이라는 대사가 나와요. 이 대사를 듣는데 전율이 오는 거예요. 마린이 아니고 네이비로.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맞서 싸우지 않아요. 이 영화에서의 핵심적인 시대 정신을 꿰뚫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피플들에게 밀려나는 겁니다. 그거는 엘리트들이 피플들에게 밀려나는 것과 동일하고요. 예. 김성수 네, 평론가가 그리고 이제 피플 파워에 대한 예. 그 신념이 있잖아요. 네. 그 피플 파워들에 대한 낙관이 네. 실제로 77년도 작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77년도 작품에서 제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걸 탐구해 왔는데 그거는 엘리트와 전위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라스트 제다이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피플 파워로. 피플 파워가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다이는 사실은 전설이 되는 거예요. 집단 지성을 믿자 그렇죠. 이거겠죠. 네. 집단 지성에 막 자기가 네. 옳다고 뭐 이렇게 항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퇴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J.J. 에이브럼 감독에게 네. 김성수 평론가의 이 지금 이 평론을 네. 전달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혹평을 해요. 혹평을 하는 게 영화 평론가들이기 때문에 혹평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전체 문화 콘텐츠들이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담고 기록하는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죠. 네.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또 어떤 네. 스토리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영화를 생각합니다. 텍스트만으로 보면 조금 빈약하지만 그걸 좀 컨텍스트로 좀 보면 그렇죠. 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좀 인류학적으로 보면 해석할 여지가 많다. 지금 그래서 거죠? 저는 이제 북미에서 이게 굉장히 흥행 성적이 좋거든요. 그거는 북미 사람들은 더욱더 아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전개들이었다. 한국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예, 그러기 위해는 번역도 조금 그렇고 또 이 어떤 그 인물 캐릭터를 형성하고 그거를 이끌어가는 구도 그리고 또 스토리가 굉장히 방대한데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쫓아가시기가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Not Navy People 그래가지고 난 네이비 색이 아니고 퍼플로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발음이 좀 틀려서요. 예. 네, 그렇게 꼭 집어서 보복을 하시네요. 아까 내가 스타리 갖고 얘기했다고 네. 진짜. 이 영화가 나오는 시리즈가 나온 중간중간에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도 나왔죠. 뭐 TV에서는 왕좌의 게임도 나왔죠. 그러니까 서사가 너무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맞아요. 나왔기 때문에 그 대중관객들의 눈이 높아지긴 했어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스타워즈가 이 스토리 구조가 좀 빈약한 건 사실이죠. 아마 그렇죠. 그런 점들을 평당히 좀 지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갑시다. 마초 오동진. 지 스스로 재밌는 줄 아는 김성수. 막사는 이 작가 꼭 다시 만나요. 마초는 제가 아닌데. 네. 마초과는 아닌데. 그렇죠. 예. 이게 아마 앞에 음을 맞추려고. 예. 은근히 지 스스로 맞춰요, 재밌는 또. 줄 아는 김성수. 아, 이건 딱 맞네. 은근히 맞춰요. 그래요. 예. 뭐 366 이게 좋아질 것 같은데? 마초 주죠 뭐 예. 마지막인데요. 예. 뭐. 366님 당첨되셨고요. 9150님 갑시다. 들이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예. 맞춘 것 같은 게. 예. 자, 하세요. 마누라는 노영이 출발새 아침 좋다 하나. 지. 지고지순 이내 몸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응원하네.
막상막하 우리 가정 우째야 편할란가. 지금 이제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예. 이분은 약간 전문가스럽다. 전문가다. 근데 굉장히 수준이 높은. 노영이부터 이동영까지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는 거야. YTN 사장님께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YTN 사장님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랬을 가능성이 좀 네. 예, 9150님 예, 당첨드렸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퇴근하면서 늘 우리 라디오를 듣고 있으니까. 그러시군요. 예, 두 분 다 사장님이 직접 지시하니까요. 그 코너를. 샵 0945번으로 사장님 나빠요. 받을 주사 보내주시고요. 자, 두 분, 뭐 당분간 안녕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인사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선 때문에 없어진다고 하니까 예. 선거 꼭 하시고요. 투표 꼭 하시고. 네. 좀 시끄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그래도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 코너가 너무 저한테 딱 맞는 코너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영화 그 자체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라기보다는 그 김성수라고 하는 그 한 평론가의 입장에서 영화와 세상을 이렇게 같이 엮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편안하게 수다를 할 수 있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할 때 좀 모나게 말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심하죠. 여러 군데서 이제 공격들이 들어왔을 텐데 그래도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아마 두 분을 다른 타 방송에서 이 콤비를 낚아채가지 않을까 그동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예. 스포성수 때문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